1980년 3월 20일 지구 레코드사에서는 대마초 파동에 연루되어 3년간 활동 정지를 당한 조용필 씨의 재기 앨범을 발매하였습니다. 이 앨범은 이후 대한민국 대중가요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가 됩니다. 1980년 5월 20일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는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트를 태우고 광주로 내려갑니다. 무장 군인들의 검문을 운 좋게 통과하고 광주 시내의 어느 병원에 들어서자 발 디딜 틈 없이 늘어서 있는 참혹한 죽음들을 보게 됩니다. 외국인의 마음에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는 그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는 듯 악을 쓰며 우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 영상이 광주의 실상을 처음으로 외부에 보도한 자료였습니다. 이후 전 세계가 이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1980년 5월에 한국 현대사는 핏빛 상흔으로 가득하였지만 광주와 단절된 세상은 조용필 씨의 노래가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동시대에 일어난 역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감정의 거리입니다. 동시대의 비동시대성을 상징하는 두 사건이기도 합니다. 2017년 제작된 장훈 감독의 영화 택시 운전사는 1980년 광주로 내려간 김사복 씨와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트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김사복 역으로 출연한 송강호 씨의 택시 안입니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필 씨의 단발머리가 흘러나오고 송강호 씨의 열창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 삽입곡 조용필 씨의 단발머리 듣고 오겠습니다.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에 곱게 빗은 그 소녀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꿈길을 헤매는데
있어요. 반짝이는 눈물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 그건 연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는. 안녕하세요. 세종 FM 영화음악의 김준기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영화 음악으로 세상을 바라보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영화 음악을 통해 바라보며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를 다시 보면서 저는 1980년 5월 광주가 아니라 2024년 12월 3일 국회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뉴스 속보를 지켜보던 국민들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45년 후퇴하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다시는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군사 독재가 등장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엄혹한 군사 독재라는 세상을 물려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거리와 광장에서는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1020 세대가 있었습니다. 겨울 추위 못지않게 청년 실업이라는 매서운 눈보라탓인지 우리 이웃과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 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MZ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도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는 현실에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다시 거리와 광장에 나와 큰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미래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우리 청년세대에게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영화음악은 아니지만 그들의 외침과 함성을 지지하는 뜻에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전합니다. 전해주고 싶었을 그 시간
이번에 소개할 영화 음악은 영화 패밀리맨 OST에서 고른 에레스두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스페인 프랑코 독재 정부에 저항하던 청년 세대의 대표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30년대 스페인은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하였습니다. 좌파가 정권을 잡자 1936년 우파 진영의 프랑코 장군이 군사 반란을 일으키면서 급기야 스페인 내전으로 사태가 커져버렸습니다. 이후 프랑코 장군이 내전을 승리로 이끌며 스페인은 프랑코가 사망하는 1975년까지 군사 독재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려 약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스페인은 군사 독재라는 암흑의 시기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시절처럼 스페인 역시 정부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투옥, 고문, 살인 등 무수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1973년 유로비전송 콘테스트에서 스페인 혼성그룹 모세 다데스가 에레스두라는 곡으로 2위 입상을 하고 이 노래는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은유적이고 시적인 가사는 단순히 사랑을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어 당시 스페인 청년 세대들에게 희망의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영화 패밀리맨 OST 에레스두 듣고 오겠습니다. Como una promesa eres tú, como una mañana de verano, como una sonrisa eres tú, así, así, eres tú. Toda mi esperanza eres tú, como lluvia fresca en mis manos, como fuerte brisa eres tú, así, así, eres tú. Eres tú, como el agua de mi fuente. Eres tú, el fuego de mi hogar. Algo así eres tú, algo así como el fuego de mi hoguera. Algo así eres tú, el río mi vida. Algo así eres tú. Como mi poema eres tú, como una guitarra en la noche. Todo mi horizonte eres tú, así, así, eres tú. Eres tú, como el agua de mi fuente. Eres
영화 패밀리맨 OST 중에서 모세 다데스의 에레스두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1964년 제작된 마이클 카코야니스 감독의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흑백 영화입니다. 그리스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동명 소설이 원작입니다. 이야기는 젊은 영국인 작가 바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광산을 운영하기 위해 그리스의 아름다운 섬 크레타로 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실은 학문적이고 이성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로 인생에 큰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그는 그리스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크레타 섬으로 떠나지만 광산 운영 경험이 부족해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알렉시스 조르바를 만나게 됩니다. 주인공 조르바 역은 안소니 퀸이 연기합니다. 조르바는 삶을 대하는 방식이 바실과 정반대 인물로 열정적이고 즉흥적이며 인생의 기쁨과 고통을 모두 수용하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조르바는 바실에게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순간을 즐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인생을 논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않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두 사람은 함께 광산을 재건하며 여러 가지 도전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실은 조르바의 영향을 받아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슬픔을 겪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인생의 일부임을 깨닫고 마지막에는 함께 춤을 추며 인생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의 메인 테마곡 조르바 댄스 감상하겠습니다.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의 메인 테마곡 조르바 댄스였습니다. 영화 음악 작곡가는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입니다. 그는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 중 한 명으로 그리스인 조르바의 음악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곡은 시르타키 춤으로 알려진 그리스 전통춤의 변형을 배경으로 사용되었으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조르바와 바실이 해변에서 실패와 좌절을 모두 잊고 자유롭게 춤을 추는 장면과 함께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 장면은 영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로 꼽히며 테오도라키스의 음악은 그 감동을 배가시킵니다. 그리스에서 테오도라키스는 단순한 영화 음악 작곡가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입니다. 그리스 내 정치적 갈등과 사회 변화를 배경으로 활동한 그는 저항운동의 상징적인 존재로 그의 음악은 자유와 인권을 위한 투쟁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음악 역시 이러한 그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 음악은 러시아의 쇼스타코비치의 클래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탈린 독재 시대에 왕성한 활동을 한 쇼스타코비치는 스탈린 정부 관료들에게 혁명적인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기교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자주 받게 됩니다. 이후 그의 작품은 공연이 금지되었고 작품 의뢰도 고갈되어 그는 정부와 공산당이 제작하는 선전 영화 음악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쇼스타코비치는 1906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으며 평소 술과 담배를 좋아하던 터라 노년에는 중풍 증세로 오른팔 마비가 오자 그는 피아노 연주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1975년에 폐암으로 타계하였습니다. 그는 교향곡 15개, 관악 사중주 15개 외에도 총 147개의 작품을 남겼으며 그가 사망한 1975년에도 6개의 작품을 쓰는 등 최후의 순간까지 작곡을 위해 인생을 바쳤습니다. 2002년 제작된 고 이은주 씨와 이병헌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 OST에서 골랐습니다. 쇼스타코비치 왈츠 2번입니다.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 OST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이었습니다. 쇼스타코비치는 영화사에서 몽따주 편집의 고전이라고 불리워지는 러시아 에이젠슈체인 감독의 전함 포텐킨 영화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였습니다. 몽따주 편집은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의 개념처럼 대립하는 장면을 편집하고 충돌시키면서 긴박감을 조성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영화 편집 방식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왕정 체제의 반기를 들고 전함 포텐킨의 해군들이 봉기를 하고 민중들이 그의 용기를 얻어 왕정 체제의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러시아 혁명 20주년 기념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다 보니 쇼스타코비치의 음반은 1980년까지는 국내에 출시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영화음악 작곡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일본의 루이치 사카모토입니다. 1952년 1월 17일 도쿄 출생, 2023년 3월 28일 암 투병으로 72세로 별세. 그의 영화음악 대표 작품으로는 전장의 크리스마스, 마지막 황제, 레버넌트, 괴물, 남한산성 등이 있습니다. 루이치 사카모토가 영화음악 OST와 연을 맺은 것은 1983년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전장의 크리스마스 영화음악을 맡으면서입니다.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작품답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장면들이 있어서 당시 국내 개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 41년이 지난 2024년 11월 20일 국내 개봉되었습니다. 오시마 나기사 감독은 일본의 좌파 감독으로 성과 정치를 다룬 감각의 제국 등 일본 쇼시쿠 뉴 웨이브의 흐름을 만든 대표적인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이후 이탈리아 영화 감독인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의 마지막 황제 OST 작업에 참여하며 루이치 사카모토는 1988년 제60회 아카데미 영화 음악상을 수상하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곡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루이치 사카모토는 이 영화에서 중국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와 만주국을 배후 조종한 일본 육군 대위로 배우로 참여도 하였습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 OST 중에서 메인 테마곡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 OST 중에서 메인 테마곡이었습니다. 루이치 사카모토는 이 영화 음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이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테마곡을 맡기도 합니다. 루이치 사카모토는 음악 활동 외에 사회 운동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말년에는 환경 보호와 사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때에도 일본 사회주의 운동에 감명받아 전공투로 학생 운동에 참가해 바리케이드 봉쇄를 결행하기도 했고 대학 시절에도 적극적으로 사회 운동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8월 30일 일본 국회 앞에서 아베 신조 정부가 추진 중인 안보 법안 반대 시위에 참가하며 오랜만에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설을 통해 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격려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함께 행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안부 관련해서도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루이치 사카모토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에서 음악을 담당해 골든글로브상 최우수 작곡상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은 하지 못합니다. 2021년 1월 21일 본인의 웹페이지를 통해 직장암 투병 사실을 밝혔습니다. 암 수술과 투병 중에도 일본 영화 괴물의 OST를 완성하였으며 이 영화는 칸느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하고 황금종려상은 후보였으나 수상은 하지 못합니다. 그는 영화 괴물의 2023년 5월 개봉이 있기 전 3월 28일 한국 나이 72세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의 생애는 너무나 다채로웠고 음악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한 작곡가였습니다. 영화 괴물 OST 중에서 아쿠아 감상하겠습니다.
봄꽃이 활짝 피는 5월이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던 정치인이 생각납니다. 친구 같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소탈한 분이셨죠.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거리와 광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신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세종 FM 영화음악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과 양희은 씨가 부르는 상록수 전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